수록되어 있냐면 최근 7년간 기출, 7년 기출, 최근 기출이에요. 민법 총칙이 50문제, 계약법이 50문제, 물권법이 75문제, 특별법이 25문제, 100문제, 75, 25 하면 얼마죠? 200문제죠? 200문제. 200문제. 특별법 25인가 20인 것 같아요. 195 아니면 200이에요. 우리가 민총 10문제 나오니까 한 5배수. 5배수로 했어요. 우리 기출 중 난이도 85점에서 90점 이상 틀리라고 낸 거. 그건 없어요. 그래서 난이도 85점 이하로 있어요. 90점짜리도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문이 시험에 소수로만 살짝 바꿔가면서 계속 나오니까 여기 있는 지문을 5개 지문을 다 알 수도 있지만 꼭 5개 지문을 다 알아야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중 3개만 정확하게 알면 문제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는 정답 지문이 있고 흘러가는 지문이 있어요. 그걸 이제 경험을 하실 거고,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1번부터 5번이 있으면 읽었죠? 그러면 중심 잡고 있다 없다를 빨리, 보통 2줄이에요. 우리 시험지만. 그러면 여기서 2줄에서 중심 단어, 그 다음 있다 없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맞다 그러면 1번 마지막에 O를 하시고요. 자, 2번을 읽었어요. OX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 물음표 하세요. 물음표. 대충 맞는 것 같다. 그건 맞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확실히 맞아? O. 읽었는데 긴가민가? 물음표. 자, 3번 같습니다. 맞아. 반대 O를 하세요. 4번. 틀린 부분에 사선 그으세요. 틀린 부분에. 사선을 못 그으면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내가 틀린 파트, 보통 서술어를 장난치니까 있다를 없다로. 그래서 틀린 부분에 중간이 틀렸다 그러면 여기다 사선. 이 사선을 못 그으면 틀린 지문이라고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찍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O, 물음표, 사선, 틀린 부분 계속 이렇게 문제 풀기 바래요. 이유는 1번 몰라, 2번 맞아, 3번 몰라, 4번 맞아, 5번 맞아. 문제가 이렇게 2개를 몰랐어요. 그러면 답을 못 고르죠. 이 2개를 5번 읽고 1번, 3번을 다시 가서 선택하지 마시고 그때는 문제 자체에 동그라미 하고 다음 문제로 가야 돼요. 동그라미 치고 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답을 못 골랐으면, 지금같이 답을 골랐으면 4번 체크하고 가면 되고, 어떤 문제를 봤는데 2개를 선택을 못했으니까 답을 못 골랐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시간 없어요. 동그라미하고 다음 문제로 가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지 1차 80문제를 쭉 가는 거예요. 학개론부터 민법까지. 그리고 나서 2기하고, OMR에 2기하고, 한 절반은 풀었을 거예요. 절반. 40문제는 동그라미, 40문제는 답 선택했을 거예요. 그럼 그때 2기를 하시, 2기는 이제 여러분 자유로 하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친 걸 푸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어때 푸냐? 아까 맞아 읽는 거 아니에요. 1번하고 3번만 읽고 찍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하는 건 둘 중 하나를 이제 찍어가는 거예요. 3번은 올 시간 없어요. 무조건 2번째 찍어야 돼요. 2번째는. 둘 중 하나 느낌 가는 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80문제를 쭉 이렇게 가면 80문제 다 봐요. 그 다음, 만약에 읽었는데 막 사례 문제 같은 거 막 너무 어려워. 처음 본 사례예요. 그러면 많이 어렵다. 그래도 한 5번까지 가보고, 막 감이 막 물음표가 막 3개 이상이야. 그건 동그라미하고 버려버리죠. 이건 2번째도 들이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건 틀리라고 낸 문제. 굉장히 난이도 상학 문제. 이거 틀리라고 낸 문제 그냥 버려버리는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약 2개에서 내가 한번 찍어봐야지 그것만 동그라미하고 2번째 들이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 80문제가 가요. 80문제가. 그렇지 않고 이것도 1번, 3번 해결하려면 여기서 시간을 많이 뺏겨요. 그래서 딱 한 번, 2번 읽어보고 OX가 선택 안 되면 물음표.
그러니까 함부로 오하지 말고 함부로 긋지 말아요. 정확히 내가 안 지문만 오 사선. 지금 단계는 3월이니까 여러분들이 오 또는 사선이 많이 부족할 거고 물음표가 많을 거예요. 이 물음표를 복수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물음표를. 아직 내게 정확히 안 된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은 물음표가 많지만 시간이 가고 3월, 4월, 5월, 7월 가면 물음표가 점차 줄어들어요. 그러면 답을 고르는 확률도 점차 높아져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습을 철저히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때 물음표가 줄어들 수도 있을 거고, 공부 안 하면 계속 물음표지 뭐. 계속 찍는 거지. 둘 중에 하나 찍는 거예요. 그래야 80문제. 나 시간이 부족해서 민법 10문제 그대로 찍었어. 이런 상황이 발생 안 해요. 그다음에 학계론. 학계론은 계산 문제는 처음에 덤벼들지 말길 권해요, 저는. 계산 문제는 무조건 동그라미요. 보지도 말고 계산 문제 동그라미. 계산 문제가 8문제 나오잖아요. 처음에 계산 문제 풀지 말길 바라요. 아무리 쉬워도. 계산 문제는 잘못 덤벼들었던 시간이 3분 깨져버려, 5분 깨져버려. 계산 문제는 무조건 2번째 들이대요, 2번째. 그 다음, 계산 문제 공부 방법은 저는 그래요. 공부 좀 잘하시는 분들은 다 공부하시고, 보통 사람들은 계산 문제 좀 난이도 중하만 하길 권해요. 시간이 좀 걸리고 복잡한 계산 문제가 있어, 유형이. 그건 아예 처음부터 공부 대상에서 제외해버리세요. 계산 문제 8문제밖에 안 나와요. 이것이 학교는 점수 좌우하지 않아. 공부해도 3문제, 공부 안 해도 3문제, 2문제. 효율성 측면에서 계산 문제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론에서 판가름 나요. 학교로는 점수 60점 넘으려면. 그래서 계산 문제는 절대 처음에 풀지 마라. 무조건 계산 동그라미 2번째 들이대요. 절반만 4문제만 풀어보면 돼요. 그중 한 2개, 3개 맞추면 학교 점수 60점 안 나올 리가 없어. 문제는 계산 문제 절반 공부할 시간에 이론을 더 열심히 하세요. 이론에서 실수하지 않겠다. 학교로는 그렇게 잡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시험 보는 요령. 반드시 오, 물음표, 사선. 이것만 지켜주면 돼요. 내가 알았다. 그냥 눈으로 가지 말고 오를 못 친다. 그럼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건 물음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풀 때 나름대로 제가 처음부터 답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일단 읽고 나름대로 여러분 스스로 맞아, 틀려, 잘 모르겠어. 그 여러분에 따라 오 할 수도 있고 긴가민가면 스스로 물음표 하셔야 돼요. 물음표.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 지문 중 얼마나 내가 알고 있고 얼마나 틀린 걸 잡아냈고 그게 내 실력 테스트예요. 지금은 다 물음표 놔도 상관없어요. 왜? 지금 3월이니까. 이건 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은 이 기출을 통해서 공부하려는 거예요. 이 기출지문을 통해 공부하려는 거지. 그 다음 기출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걸 공부하는 거 지금 막 다 맞아버려야겠다. 그 과정이 아니에요. 지금 기출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가고 그거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갑니다. 법률행위 3페이지 오른쪽 1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아닌 놈 고르란 얘기예요. 해당하지 않는 거, 않는 애 동그라미 하시는 거예요. 자, 1번 공유지분 포기. 생각해야 돼. 공유지분 포기. 상대방 있을까 없을까?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포기하는 거예요. 상대방 있네. 2번 무권대리 추인. 추인합니다. 무권대리 추인. 아하, 본인이 상대방 병한테 추인하겠군. 상대방 있겠네. 3번 그러면 1번, 2번은 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다 있으니까. 3번 상계. 상계합니다. 내가 돈 갚을 게 있는데 돈 받을 돈이 생겨버렸죠. 상대방한테 퉁 쳐야지. 채권자한테 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상계합니다. 상대방 있네요. 또 탈락. 4번 취득 시효 이익의 포기. 시효 이익의 포기. 자, 점유취득시효를 생각해야 돼요. 시효 완성자 을은 점유취득시효 완성하면 가방때 등기 주세요 할 채권이 생기는데 이 이익을 포기하겠대요. 시효 이익을 포기하겠대. 당연히 소유자한테 얘기해야죠. 소유자에게 내가 취득시효는 완성했지만 저 포기할게요. 즉 소유자라는 상대방에게 포기해줘야 돼요. 그러면 1번 다른 공유자 상대방 있네요. 2번 추인 상대방 있죠. 병이라는 상대방.
상계, 상대방이 있어요. 통치하려면 상대방 돼야 되니까. 4번도 시효 이익 포기도 나홀로 포기가 아니야. 소유자 갑한테 의리 포기해줘야죠. 그러면 다 상대방이 있어버리네. 답이 없죠. 1번, 2번, 3번, 4번. 그럼 5번이 답이에요. 5번이 답이에요. 자, 5번. 굳이 안 읽어도 돼요. 1번 아니야, 2번 아니야, 3번도 아니야, 4번도 아니야. 즉 다 상대방이 있어버리니까. 이렇게 4개가 다 판단되신 분은 5번을 안 읽고 그냥 답 선택하고 가셔도 돼요. 근데 중간에 좀 불안한 게 있어. 물음표 또는 긴가민가. 물음표 나왔겠죠? 그러면 5번 읽는 거예요. 5번. 재단법인 설립행위. 자,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안 해요. 재단은. 그러니까 읽어도 물음표 나와야 돼. 그러면 1, 2, 3, 4가 3번이 1, 2, 3, 4가 답이 아니니까 5번을 찍는 거예요. 5번. 자, 이왕 나왔으니까 작년 32회 문제죠.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나 홀로 재단 세운다. 상대방이 없다. 상대방 없는 게 대표가 이제까지 나온 건 소유권 포기밖에 없었어요. 이게 처음 나왔어. 처음 나온 지문은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니죠. 근데 얘가 정답 지문이죠. 이걸 공부하라고 정답 지문 한 게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은 기존 다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5번으로 찍어라.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갑이 을한테, 병한테 포기. 상대방이 있죠. 추인도 상대방이 있죠. 상계도 상대방이 있죠. 시효이익 포기도 상대방이 있죠. 재단 설립은 나 혼자 재단 세운다. 이렇게. 상대방 없다. 정답. 자, 반사회 2번. 반사회로서 무효인 걸 모두 고른 거. 그러면 반사회 법률행위를 고르라는 얘기예요. 반사회인 걸 모두 골라라. 반사회 동그라미 또는 밑줄 하는 거예요. 반사회 법률행위를 모두 골라라. 기억. 뭘 고르라는 걸 빨리 파악해야 돼요. 반사회 법률행위를 고르는 거예요. 기억. 박스 문제죠. 기억. 무허가 건물 임대. 무허가 건물 임대. 이게 죽일 짓은 아니라고 했어요. 반사회는 아니야. 그러면 탈락. 기억은 탈락. 니은.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떴어. 보험사고 가장해서 보험금? 이거 나쁜 놈이네. 보험사기권. 반사회. 니은에 동그라미 하나 체크. 답 하나 나왔어요. 디귿. 3개까지 보는 거예요. 박스는 일단. 변호사가 민사사건 송공보수 약정. 자, 민사사건 송공보수는 반사회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그러면 민사소송에 딱 사선 긋고 반사 아니죠. 그러면 기억 디귿을 탈락시켜봐요. 탈락부터 시켜버려야 돼. 기억 1번 탈락, 4번 디귿 탈락, 5번 탈락. 그러면 니은하고 니은을 2번 아니면 3번이겠죠. 니은은 포함돼야 되니까. 그러면 니은, 리으니까 리을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박스는 리을 건 빨리 읽으러 갑니다. 리을. 수사기관에서 딱 눈에 보이죠. 허위 진술. 허위에 동그라미 하시고 허위 진술. 경찰서 가서 허위 진술. 이거 돈 받고 허위 진술 떴어. 반사회. 결국 리을도 허위 진술이니까 반사회네요. 결국 정답은 니은하고 리을 3번이에요. 2번이 아니라. 그래서 박스 문제는 보통 한 3개까지 보면 답이 나오는데 지금은 4개까지 다 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구성해 놨으니까. 그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니은 리을 반사에 해당되는 것. 니은 보험 사기꾼 반사회. 리을 허위 진술 반사회. 기억 무허가 건물 세주는 것은 반사회는 아니다. 디귿 민사사건 송공보수는 반사회 아니고 형사사건 송공보수만. 이 시간을 단순히 보내지 마시고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제 3번. 반사회 해당해서 무효로 되는 걸 모두, 또 반사회 고르라는 얘기예요. 반사회. 기억.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 사용. 자, 강박에 동그라미 하시고 떴어. 강박은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반사회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기억은 탈락돼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탈락시키냐? 답이 아니니까 기억에 이렇게 사선을 그으면 탈락시키는 거. 포함되는 것은 동그라미를 치시고.
강박 동그라미하고 기억에 탈락. 너는 답 아니야. 탈락시킬 놈. 니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근저당 떴어. 허위에 동그라미 하시고 근저당 밑줄. 허위 표시. 허위 표시는 의사 표시. 의사 표시도 역시 반사회로 보지 않아요. 따라서 니은도 탈락. 사상 긋고 니은에. 그러면 기억 니은이 답이 될 수가 없죠. 자, 한번 가봅시다. 기억 니은 탈락시켜봐. 3번 탈락, 4번 탈락, 5번 탈락. 그러면 1번, 2번 남죠. 디귿 가야 되네. 역시 한 3개는 가야 돼. 무리였어. 2개로 답 고르기는. 디귿 갑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 세자 나왔지. 세금 회피. 세금 역시 반사회로 보지 않아요. 그냥 뒤에 볼 필요도 없어. 세금. 이것도 탈락해야지. 그러면 정답은 안 봐도 리을이죠. 2번이죠. 그래서 박스 문제는 보통 한 3개쯤 보면 답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해줘요. 자, 리을.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명에 적극가담 떴어. 적극가담. 배명에 적극가담. 반사회. 설사 매매가 아닌 저당권 설정이라도 어떤 법률행위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적극가담 뜨면 저당권 설정이든 매매든 증여든 임대차든 모든 법률행위는 다 반사회. 결국 자 이제 정리 공부 복습이 중요해요. 적극가담 리을 반사회. 리을 정답 나왔어. 이제 공부 기억. 강박이 뜨면 의사표시. 사기 강박 의사표시. 니은 허위 근저당 허위 표시 의사표시. 이 둘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반사회로 보지 않는다. 디귿 세금. 세금도 역시 반사회로 보지 않는다. 자,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4번. 반사회 틀린 것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문제 읽을 때. 중심 잡고 옳은 거 틀린 거 바로 가요. 이걸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읽지 말란 얘기예요. 반사회 보고 틀린 것은 1번. 반사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 자, 중심 잡아야 돼.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나였어. 세트. 법률행위 성립 당시. 따라서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이룰성. 한글 하죠? 한글. 맞는 질문이네. 성립 당시.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게 맞다고 생각되시면 O 하시는 거예요. 헷갈려. 그럼 물음표 하세요. 그 개인차에 따라 틀려요. 물음표 있다고 창피하지 말고 다 물음표예요. 괜히 막 오하지 말고. 2번. 반사회 무효는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자, 중심 잡아야 돼.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연결됐어요. 세트.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 3번.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자자자. 처음 들어봐. 30회죠? 30회 때 처음 등장했어요. 그럼 물음표야. 낯선 지문은 물음표. 판단 찍지 마세요. 내가 공부하는 지문은 물음표야. 느낌 갖고 찍을 때는 답이 안 나왔을 때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찍어보는 거죠. 물음표. 4번. 다수의 보험계약 통해 보험금 부정취득. 떴어. 보험금 부정취득. 나쁜 놈이네. 이거 반사회다. 그렇지. 또 맞네요. 5번.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명에 적극가담 부동산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 이매수인 병이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가 되지 않는다. 자, 중심 잡아야 돼요. 민법은 한 두 번은 읽어야 돼. 대리인이 정리가 들어가야 돼. 대리인이 적극가담했죠. 그럼 머릿속으로 대리인 기준. 따라서 본인은 볼 필요도 없다고 했어. 대리인 기준에 따라 대리인이 적극가담했다면 제2매매는 무조건 반사회. 따라서 본인이 매수인, 이매수인, 병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더라. 얘는 보지 않는다겠어. 선이 보면 안 돼요. 대리인 기준 반사회 되지 않는다고? 반사회 해당되죠. 않는다. 사선 그어야 돼요. 그래서 반사회 해당되죠. 이유는 대리인 기준. 따라서 이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도 나와요. 그럼 얘가 정답 지문이죠? 자, 결국 우리 시험 문제 약 10문제 정도? 10문제 정도가 약 3번 같이
잘 모르는 지문을 넣어요. 매회. 올해도 여러분들 한 10개 지문을 3번 같은 낯선 지문을 볼 거예요. 해마다. 모든 기출이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그거 정답 아닐 확률이 90%예요. 흘러가. 그러니까 모르는 지문, 낯선 지문 만났다 그거 연구하지 마세요. 그냥 물음표하고 넘어가. 4번, 5번으로. 그러다 보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답을 딱 박아놔요. 아니면 만약 5번이 소수로가 몰랐더라도 이거 반사의 법률에 해당한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 되죠. 그러면 3번이 답이야. 3번은 X지문으로 고쳐놔요. 그런 식으로 1번 맞아, 2번 맞아, 3번은 처음 들어봐. 4번 맞아, 5번 맞아. 그러면 처음 본 3번이 정답이야. 아까 재단 설립하고 같은 형태예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90%는 모르는 지문에 정답 박지는 거의 하지 않아요.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어. 그래서 3번은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한 기출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죠. 법률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무슨 말이냐. 반사회에 해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변천하는. 즉 시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조선시대 때는 척기하기 적법했죠. 지금은 이제 일부 일처제 때문에 판세가 됐지. 그 말이에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런 건 흘러가요.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면 1번은 세트. 법률행위 성립 당시.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심 잡고 복수반 훈련해놨어요. 3번. 안중에. 4번. 보험금 부정 취득. 이걸 가지고 반사회. 5번. 대리인이 적극가담. 무조건 너만 보는 거야. 너만 보는 거야. 적극가담 반사회. 설사 본인이 몰랐더라도 반사회. 이렇게 딱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중심 잡고. 자, 5번. 법률행위 효력. 틀린 것은 1번. 무효행위 전환 규정은 불공정 법률행위 적용될 수 있다. 그렇지. 불공정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 규정이 적용된다. 긍정으로 끝났어. 맞네요. 2번. 경매는 불공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네.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 따라서 법률행위가 공정하지 못할 때 적용되는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불공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겠지. 맞네요. 3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근저당 떴어. 이거 반사회 법률행위로 무효다. 허위 근저당이 반사회라고? 아니지. 허위 표시, 의사표시는 반사회 아니니까. 자, 반사회 거기에 사선을 쫙 그어요. 반사회 아니니까. 틀린 부분에 사선, 반사회 아니니까. 반사회에 사선 그어요. 결국 얘가 또 정답 지문이죠. 이게 7번 나왔다는 얘기예요. 허위 근저당. 반사회 아니라는 거. 왜? 앞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 여기에 내가 중심을 두면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중심을 절대 앞은 중심 두면 안 되고 허위 표시, 허위 근저당에 허위의 동그라미를 치라 이란 얘기예요. 의사표시는 반사 아니죠. 정답 3번. 자, 정답을 골랐다 3번에서. 그러면 4번, 5번 읽어요 안 읽어요? 시험 보실 때 읽으면 안 돼요. 내가 정답을 1번, 2번, 3번에서 골라냈다면 다음 지문은 안 읽어야 돼요. 읽었다간 80문제 절대 못 풀어요. 저도 못 풀어요. 다 읽고 갔다가 80문제 저도 못 풀어. 중간중간 답 구하면 다음 주 안 읽으면서 시간 절약하는 거예요. 왜? 어떤 문제는 어려우면 약 2분도 걸리거든. 계산 문제 2분, 3분 걸려요. 학교론. 계산문제 민법도 좀 어렵고 그러면 한 2분 잡아먹는 게 있어. 그러니까 또 시험 보는 요령. 내가 1번, 2번, 3번 앞에서 정답을 내가 챘다면 다음 지문은 읽지 않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계속 문제 풀 때 그렇게 훈련하세요. 그래서 정확할 때만 O, X하고 물음표 하라는 얘기예요. 자, 4번.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이네요. 이 법률행위는 무효다. 자, 동기가 나왔는데 상대방에 표시됐죠. 그러면 이건 이제 수면 위로 부상한다 했어. 따라서 이게 반사회면 이 법률행위는 반사회 무효 맞네요.
5번.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네요. 넘는 대가죠. 넘었죠. 반사회. 따라서 이거 무효다 하면 맞는 지문. 그래서 4번, 5번은 중간에 반사회를 내가 넣어서 읽어야 돼요. 풀어서. 넘었다 반사회. 무효. 맞는 지문. 4번. 마음속 동기가 표시됐죠. 그런데 이 동기가 반사회다. 반사회.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 무효. 맞는 지문이에요. 1번. 불공정 법률행위 무행위 전환 법리 규정이 적용된다.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2번.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이니까 불공정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 대표 안 된 놈이 무상계약, 무상증여계약도 불공정 적용 안 되겠죠. 정답은 3번. 그러면 공부 열심히 했다면 저 위에 4번 답 골랐을 거예요. 지금 실력으로도. 여러분들이 집중만 했다면. 5번도 3번 골랐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우리 5문제를 봤는데 제가 안 가르친 게 있어요, 없어요? 재단 빼놓고는 다 우리 공부한 범위인데요. 즉 무슨 얘기냐. 제가 가르친 것만 죽어라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기출 90점까지 85점이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기출 별거 아니란 얘기예요. 별거. 자, 이중매매. 6번.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 계약금 중도금 받았네요. 그 후 병이란 놈이 나타나네요. 병이 갑 배임행에 적극가담. 그러면 가장 중요한 단어 떴죠. 적극가담. 동그라미 밑줄 따가시고. 적극가담에서 병이 갑과 부동산 매매. 아하, 여기까지 읽으면 갑이 을한테 팔고 다시 병한테 팔은 이중매매인데 적극가담 무효 사례네요. 그 다음 병이 자기 앞으로 등기 밑줄. 틀린 것은. 자, 사례 문제 처음 나왔죠. 사례 문제를 어떻게 푸시느냐. 속달되기 전까지는 갑을 병을 왼쪽에 그립니다. 자, 문제 읽을 때 갑 밑줄 하시고 을 밑줄 하시고 중요한 단어에 밑줄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데는 사람을 일단 파갑니다. 갑이 을한테 갑을 밑줄 매도 밑줄 중도금 받았다 밑줄 그 후 병 이중매매 사례니까 병의 동그라미 병이 배임행에 적극가담 이건 동그라미 빵 해야지. 적극가담 4글자에. 그래서 제2매매하고 등기 밑줄 가장 중요한 단어 밑줄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봐봐요. 왼쪽 1번부터 5번 지문 옆에 사람을 그려놔. 갑을 병. 부동산 이중매매 뻔히 아니까. 그 다음에 적극가담 적어도 되고 그냥 문제에다 동그라미 빵 해놔도 돼요. 그냥 사람이라도 적어놔. 그래서 병이 문제다는 병이 동그라미.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일 중요한 놈은 이매수인 병이거든요. 병이 나오면 병이든 갑이든 을이든 지문 속에서 사례 문제 갑을 병이 막 중간에 나올 거 아니에요? 갑을 병이라고 읽지 말고 이 사람의 지위로 읽으라 그래서 지위. 갑은 매도인, 을은 일매수인, 병은 이매수인. 왼쪽 보면 바로바로 볼 수 있어요. 보면서 지위 읽어. 보면서. 갑을 병만이라도 그려놔요. 적극가담은 문제 동그라미 빵 하고. 자, 이제 1번부터 들이대는 거예요. 1번. 자, 을 이렇게 읽지 말고 제1매수인은 제1매수인을은 제2매수인 병에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자, 이제 판단해야지. 적극가담 무효죠. 근데 상관없어. 직접이라는 두 글자 같으면 소수로는 할 수 없다예요. 1매수인은 채권자니까. 채권자는 직접 들이댈 수는 없다. 세트로 밀어버리면 돼요. 직접 할 수는 없지. 맞는 지문. 2번. 을 1매수인은 병 제2매수인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을은 1매수인은 2매수인 병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불법행위니까 어려워. 물음표. 3번. 갑 그림 보면서 갑 매도인 갑은 계약금 2배 상환하면서 을과의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아하, 어려워. 물음표. 4번. 병 이매수인 앞에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자, 아이고 어려워. 물음표. 5번.
만약 선의의 정이란 놈이 이 부동산을 이 매수인 병으로부터 매수해서 등기 박았다면 이 선의의 정은 갑병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림 연장해봐요. 공부된 사람은 바로바로 나오겠죠. 공부 안 된 사람은 풀어가야 돼요. 선의의 정이 병으로부터 샀대죠. 정이 선이래요. 이 선의의 정이 갑병 매매, 갑병 매매는 제2매매예요. 선이니까 제2매매가 유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자, 지금 적극가담이죠. 적극가담은 제2매매가 무효죠. 반사회. 따라서 선이라고 하더라도 절대적 무효야. 무효는 반사회. 따라서 여전히 무효예요. 적극가담 무효. 따라서 지가 선이라고 해서 제2매매가 유효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없어. 이따의 사상고의 없어. 이놈 소유권도 역시 취득할 수 없어. 병이 소유권 없으니까. 자, 그러면 정답은 5번에서 나왔어요. 이 매수인 병으로부터 산 정은 절대로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요. 적극가담 무효인데 지가 선이라고 하고 있어요. 유효라 주장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2번부터 합니다. 자, 봐봐요. 아예 이중매매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부동산 이중매매 갑, 을, 병 제2매매죠. 제2매매. 근데 제2매수인 병이 매도인의 배임행에 적극가담 떴다. 적극가담이 뜨면 제2매매는 적극가담 반사회. 반사니까 제2매매는 반사회 무효. 자, 여기서 가져올 수 없을무. 당연히 등기 박아요. 이 매수인이. 등기 박았지만 없을무. 소유권 없다. 병으로부터 산 정, 선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 승계취득의 법률에 따라 소유권 없다. 이 매수인이 바빠서 대리인을 시켜서 했는데 이 대리인이 적극가담했다. 대리인 기준 따라서 대리인이 적극가담한 경우 무조건 제2매매 반사회 무효. 따라서 병이 본인이 선이라 하더라도 본인은 보지 않는다겠어요. 역시 반사회 무효니까 역시 소유권 취득 못해요. 자, 1매수인을은 제2매수인 병을 상대로 직접 들이댈 수는 없다. 직접 법칙. 직접 안 되니까 대위는 된다. 대위는 된다. 을이 제2매매를 채권자 취소권으로 날려버릴 수 없다. 이유는 금전채권자가 아니니까. 직접 안 돼. 채권자 취소권도 안 돼. 마지막. 배임행에 적극가담한 병은 이 매수인은 배임죄의 공범, 형사범죄가 돼요. 공범이 돼. 형사범죄는 민사상 불법행위. 따라서 을은 병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여기는 있어. 배임죄의 공범, 형사범죄는 민사상 불법행위.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배임행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이 있죠. 적극가담한 순간 형사범죄, 형사범죄는 민사상 불법행위. 그 다음 항상 이중매매는 중도금 받은 후 팔 때 배임이 돼요. 그래서 항상 중도금 받다 지문이 뜰 수밖에 없어요. 이중매매는. 자, 나중에 우리 했구나. 중도금을 받은 후라면 이 계약금 해지할 수 없어요. 서로 이행이 착수해버렸으니까. 그래서 2번 1매수인을은 2매수인 병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배임죄의 공범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이런 거 흘러간다고 했어. 맞아요. 3번 매도인 가급은 저기 문제가 계약금도 받고 중도금도 받다고 돼 있죠. 자, 이럴 때 중도금 받았기 때문에 갑이 계약금 2배 주면서 이 매매계약 계약금 해지할 수 없다. 중도금 들어오면 계약금 해지는 할 수 없어요. 이거 나중에 우리
더 할 거예요. 계약금 거의 우리 안 했으니까. 그래서 중도금이 들어오면 서로 계약금 해지할 수는 없다. 맞는 지문이요. 자, 4번. 이 매수인 앞에 명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이건 뭐냐? 이거 반사회죠. 반사회 무효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그 지문이에요. 결국 정답은 5번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보죠. 2번 불법행위 손배. 이거 우리 시험범위 아니요. 흘러가요. 3번 민법 총칙에서 계약금 정답지문 받지 않아요. 흘러가요. 4번 이거 이중매매 직접 내용은 또 아니에요. 결국 이중매매와 관련된 직접 지문은 1번하고 5번밖에 없어. 그러면 정답을 28회인데 어디다 받겠어? 1번 아니면 5번에 박아요. 이런 요령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총칙을 푸는데 3번 계약금 2배 사면서 해제. 그럼 계약금 매매 동네거든. 정답지문 받지 않아요. 정답지문. 그래서 이런 요령하에 이중매매니까 1번 아니면 5번이 직접 4번까지도 포함할 수 있어요. 반사이니까. 1, 4, 5가 중요하고 2번, 3번은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그래서 다 알면 좋죠? 다 알면 좋지. 그래서 직접 안 돼. 2번. 배임행위 적극가담. 배임. 그거 가지고 배임죄. 민사 불법행위. 손배할 수 있다? 중도금 받았으니까 계약금 해지할 수 없지. 반사의 무효니까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게 5번이죠. 이 매수인부터 산 정은 무조건 소유권 없다. 반사의 무효인데 나 손이니까 유효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 이 두 형태로 나와요. 두 형태로. 정답 5번. 자, 오른쪽 7번. 부동산 이중매매 틀린 건 작년 32회 문제예요. 자, 봅니다. 1번.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에 기초해서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 제3자는 제2매매가 유효라 주장할 수 있다. 방금 한 거예요. 반사회죠. 반사에 해당하는 이매매죠. 자, 이매매가 반사야. 그런데 이매수인 병으로부터 산 정이 선이래. 나 선이니까 제2매매 유효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없다. 반사회 무효, 절대적 무효니까. 자, 왼쪽 28회 때 정답 지문 5번을 32회 작년 시험에 또 정답 지문 박았어요. 그죠? 틀린 거. 정답 나버렸죠? 이거 하나만 정확히 해놨어도 1번에서 답 고르고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정답 지문은 정해져 있어요. 중요한 거, 헷갈리는 거, 선이 이런 데다 꼭 장난쳐놔요. 선인이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찍어. 대부분 중심 안 잡혀있어. 맞겠지 하고. 절대 넘어가면 안 돼. 정답이에요. 여전히 반사회 무효입니다. 유효라 주장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자, 정답 나왔어. 이제 공부 2번.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를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자, 이 매수인이 제1매매 사실을 알고 샀다 하더라도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적극가담 이딴 말이 없으면 원칙 유효예요. 반사 아니란 얘기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매수인이 알고 샀다 하더라도 적극가담 이런 말이 없으면 이중매매는 유효 반사에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맞는 지문이요. 3번.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한다. 자, 이것도 32회 때 처음 등장했어요. 30년 만에. 그럼 처음 등장한 건 1번에서 답 못 걸으면 이 지문을 만나겠죠. 그냥 물음표 하면 돼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둘 다 채권자라겠죠. 을도 채권자, 병도 채권자. 채권자 평등. 따라서 먼저 등기한 놈이 이겨요. 돈 똑같이 10명이 빌려줬어. 먼저 돈 받은 놈이 땡인 거예요. 채권자는 독점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놈이 등기하면 이놈이 먹는 거고 이 매수인이 먼저 등기하면 이놈이 먹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중매매는 이 매수인이 등기하지.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 그 말이에요. 먼저 등기한 놈이 소유권 취득. 채권자 평등하니까 먼저 등기 박은 놈이 이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중매매는 항상 누가 등기해? 이 매수인이 등기하지.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해요.
물론 적극가담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2번, 3번은 원칙 유효 동네예요. 원칙 유효. 적극가담이 아닌. 자, 4번. 반사회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자, 전제로 깔았죠. 반사회라고. 그러니까 이 매매가 뭐란 얘기요. 자, 이때 1매수인들은 제2매수인 병에 대해서 직접 떴어. 직접 들이댈 수는 없다. 직접 없다. 무조건 맞는 질문이에요. 99%가. 이게 어긋나는 게 우리 다음 주에 할 중간 생략 등기에서 나와요. 직접이 떴는데도 잇따로 끝나. 거기가 유일해. 거기가. 나머지는 직접 들이댈 수는 없다. 맞는 질문. 5번. 부동산 이중매매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자, 이중매매는 자 봐요. 갑이 을한테 매매하고 뒤에 매매도 적용되고 증여도 적용되고 임대차 다 적용돼. 저당권도 적용되고. 즉 매매 계약에만 적용되는 게 모든 법률행위에 작동돼. 이중으로 하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매매 법리는 이중 임대차에도 적용되고 이중 저당권에도 적용되고 이중 증여에도 적용되고 안 되는 게 없다. 이중이 중요하다는 얘기. 이중. 법률행위가 매매인지 증여인지 저당권인지 임대차인지는 상관없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임차인이 적극가담해서 자기한테 세주게 있으면 마찬가지 반사의 무효 그 말이에요. 이게 이중매매 법리의 확장 그래요.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이죠. 역시나 중요한데 정답 박아요. 항상 강조한 게 제가 그랬죠? 이중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놈은 정의라고. 소유권 없다. 무효니까 유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 다음 대리. 장난치는 놈 이놈 두 놈. 그 다음에 직접 안 돼 이놈. 하나 둘 세 놈.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 이중매매에서. 나머지는 거의 흘러가요. 얘들은. 그러니까 중요한 놈부터 하고 나머지 하시길 바래요. 자, 정답 1번. 불공정 법률행위. 8번. 불공정 틀린 것은 1번.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는 법률행위 아니니까. 법률 규정이니까. 그렇지. 맞네요. 2번. 무상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 반대급부 없으니까 객관적 요건이 충족될 수가 없지. 무상 증여계약 적용되지 않는다. 맞네요. 3번. 불공정 법률행위 무행위 전환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그렇지. 불공정 법률행위 무행위 전환법리 적용된다고 했어요. 맞네요. 4번.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 행해졌어. 자, 공박 상태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박은 떼어낸다고 했어요. 본인 기준, 아버지 기준. 공박은 대리인 사성구예요. 공박은 본인 기준. 이런 데다 장난치는 거예요. 왜? 대리행위하자 대리인 기준. 그러면 또 넘어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X. 공박은 본인 기준. 경설 무경험은 원칙대로 대리인 기준. 자, 5번. 매매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중심 잡아요. 어디에 해당하는지 떴어.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오면 어느 시점? 법률행위 성립 당시, 매매계약 체결 당시, 대리행위 당시 다 같은 말이에요. 계약 체결 당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 맞죠? 그러면 8번도 공부가 됐다면 무난하게 맞춰요. 공박은 떼어낸다. 본인 기준. 이게 6번 나왔으니까. 9번. 불공정. 틀린 것은 1번. 공박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그렇지. 공박은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다 공박으로 보니까 맞네요. 5. 2번.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그렇지. 무경험은 특정 영역 경험 부족 아니야. 거래 일반에 대한 사회 경험 부족을 말한다. 그냥 그대로 맞냐. 3번.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 공박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 그렇지. 공박은 떼어내서 아버지 본인 기준. 맞네요. 4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그렇지. 똑같죠? 어디에 해당하는지, 존재하는지 여부, 불공정 해당지 여부 같은 말이에요. 법률행위 당시, 성립 당시. 그러면 1번 맞아, 2번 맞아, 3번 맞아, 4번 맞아. 공부가 됐으면 이거 다 5 왔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실력으로도 그러면 답 5번이에요. 5가 4개 되면 내가 5를 4개 했죠. 맞아. 그럼 5번 읽지 말고 정답 체크하고 다음 문제 가버려요. 그래도 돼요.
진짜. 괜히 읽어봤자 모르는 지문이 나올 때도 있거든. 자, 봅니다. 이때 29회죠? 5번 지문이 처음 떴어요. 이 판례가. 5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자, 찍어봐요. 어디가 X예요? 주관적. 사선 그어요. 판단은 어떻게 한다? 항상 객관적으로 해야 돼. 객관적. 결국 이게 29회 때 처음 등장한 판례예요. 이때 29회 때 보는 사람은 5번 지문은 처음 봐. 교재에 없으니까. 우리 기본서에 없어요. 그러면 찍을 수도 있지만 1번, 2번, 3번, 4번이 맞으니까 5번 읽고 나서도 잘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5번 찍는 거야. 잘 몰라도. 왜? 이건 찍는 거지. 처음 교재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니까. 이때 나오고 다음에 기본서에 수록된 거예요. 3년 전에. 그때는 없어. 그러니까 해마다 모든 실전 기출에는 모르는 지문이 등장해요. 반드시 중간중간. 그러면 그 모르는 지문을 알아야 푸는 게 아니라 다른 지문을 통해서 풀게 해줘요. 만약에 모르는 지문을 알아야 풀 수 있죠. 그건 틀리라고 내 문제예요. 4문제밖에 안 돼요. 40문제죠. 2문제, 3문제 정도. 진짜예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지문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이 시험 준비하면서 양을 늘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기출 절대 안 벗어나요. 기출 벗어나는 문제는 정답하고 상관없어. 정답 상관없어. 그러니까 너무 공부를 많이 하실 생각 절대 하지 마. 어려운 문제 풀지 마요. 어려운 문제 왜 풀어? 어차피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6문제, 8문제인데. 그래서 여기 있는 수준, 이 중에서도 약 90점짜리 난이도가 몇 개 있어. 일부러 넣어놨어. 어려운 문제. 그거 외에는 평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5번. 자, 의사표시는 10분간 쉬고 하죠.